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제의 저축 있죠. 과학기술인 공제,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4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계속 몇 달 동안 이 질문글이 많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미리 결론 내리면 천하무적 연금저축 인덱스펀드다. 어떤 자산운용 방식도 장기간 연금계좌의 인덱스펀드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최종 자산을 비교해보면 매월 이렇게 100만원씩 적립해가지고 30년 운용한다고 했을 때 연금저축에는 52억 원이 쌓여있고 공제저축은 7.4억 원이 쌓여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단순한 비교로 아래 대원칙, 그러니까 이 존 템플턴과 켄 피시의 격언대로, 자,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 목적은 뗄 거 다 떼고, 그리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거래 비용 내고, 세후 실질 수익률에 극대화다. 세금 내고 남은 돈이 내 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융이론의 어떤 이론도 이 현금 흐름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뭐 배당이든지 원금 보장되는 예금이든지 무엇이든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는 세후 소득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최종 자산 크기가 더 크면 그 자산운용 방식이 최후의 성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영상은 4년 전에 2020년 5월 17일에 올린 영상인데, 자, 4년 전의 영상입니다. 4년 동안 공제에 저축을 한 사람,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로 인덱스 펀드를 운용한 사람,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연금저축이 이겼겠죠. 그래서 요 영상의 댓글 중에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신, 신화, 원금 보장의 신화가 있죠. 그죠? 원금 보장의 신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고 복리 이자 쳐주고, 그리고 수령시 저율과세, 이 공제저축은 세율이 0%에서 4% 정도 되는데 실질 세율 구간은 2%에서 3% 구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공제저축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S&P 500, 나스닥 100 둘 반반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이 19.5%. 반면에 공제저축의 지급률, 그리고 이자율이죠. 이자율.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2022년 그 금리 인상기에 그때 5.05%였어요.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뭐 3%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SPY QQQ, S&P 500, 나스닥 100 반반의 4년 2개월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9.5%입니다. 19.5%. 그리고 동기간 과학기술인 공제 저축, 적립형 공제, 연평균 이자율은 전체 기간 기하평균으로는 4.37%. 아주 후하게 쳐서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고 해도 5.05%입니다. 그죠? 약 3배 가까이 연평균 수익률이 차이 나네요. 그래서 세마 과학기술인 공제에 들어가서 요 회원 지급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쭉 살펴보셨죠? 그래서 5.05%를 이렇게 4년 2개월, 50개월을 이렇게 적용하면 최종 자산은 5,575만원.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S&P 500, 나스닥 100 반반으로 운용했더라면 8,240만원. 연금저축이 2,665만원 더 벌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미래자산을, 여러분의 이 장기 노후 자산을 투자로 불려나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원금 보장, 손실 제로, 이런 상품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에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대개.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요 포스팅 있죠. 포스팅 20년 전에 삼계탕이 6,0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8,000원 하더라. 하지만 예금과 연금저축 보험, 저런 공제저축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다. 20년 동안 6,000원에서 18,000원이 됐으면 인플레이션, 이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약 5.6%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저렇게 5.05% 가장 높은 이자율을 쳐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삼계탕 먹으려면 여러분 돈 몇 푼 더 보태서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 구매력의 상실이다. 저렇게 원금 보장되는 상품으로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운용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저렇게 4년 2개월만 비교해봐도 저렇게 수익률이 차이 나는데 기간을 이제 30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자, 31세대는 신입사원이 A는 연금저축 펀드로 30년을 운용하고 B는 공제저축으로 30년 운용했을 때 자산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더라. 과학기술은 공제 저축의 이자율은 기하평균값 4.3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7.4억 원이 됐고,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하게 되면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0년 정도 하면 중위 50분위의 수익률은 나온다. 그 수익률이 13.23%다. 연평균 수익률로. 그래서 51억 원이 된다. 약 52억 원 정도 되겠네요. 반반 했습니다. 반반.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리면 어떤 투자 전문가와 붙어도 연금저축은 천하무적이다. 항상 이긴다. 그래서 어떤 자산 운용 방식도 장기간 연금저축, 연금계좌 인덱스펀드 수익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지만 장기간 보유하면 변동성도 오히려 확정이자 보장해주는 채권보다 변동성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죠? 낮아집니다. 변동성이 거의 소멸해요. 3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1.4%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금리 원금 보장 상품도 세후 수익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저 보셨죠? 삼계탕 가격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5.6%. 하지만 이렇게 공제저축이 고금리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래도 삼계탕의 인플레이션을 못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자산 비교 다시 한번 해봤고, 그리고 다시 결론 내리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자산 중에 원금 보장 그리고 장기 복리 수익, 인플레이션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개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1%포인트 혹은 2%포인트 더 인플레이션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그 퇴직금 있죠. 퇴직연금, DB형은 거의 뭐 일시금 퇴직금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확정이자를 보장해주죠. 그리고 일시금 퇴직금.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분 고참들, 20년, 30년 근속한 여러분 고참들의 연봉 총액 상승률을 보면 5%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직장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확정이자 고금리 보장해주는 장기 원금 보장 상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푼돈 운용자산은 과감하게 연금저축펀드로 인덱스펀드 패시브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